안녕하세요. 리셋인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토로라 시그니처를 설정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야 합니다. 먼저 설정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와이파이 설정을 차례대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연결을 클릭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최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설정의 홈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찾으세요.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확인이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제 경우에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니라면 꼭 업데이트하세요. 업데이트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구글 계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레이 스토어를 열겠습니다. 구글 앱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에서요 이메일을 입력해 봅시다. 좋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이메일을 입력한 후에는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제가 제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돌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비밀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한 후 이 기기를 누가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본인용이나 자녀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합시다. 여기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기 데이터 백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모든 데이터가 구글 계정에 백업됩니다. 동의를 클릭합시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사용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완료를 클릭합시다. 여기서 활성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바타를 클릭하고 내 앱 및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모든 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업데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가 진행되도록 둘게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화면 잠금 설정입니다. 그러니 다시 설정을 열어봅시다. 설정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찾을 때까지 내려가세요. 이제 이 알림을 닫아줍시다. 여기 기기 잠금 해제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잠금 설정을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와이프, 패턴, 핀, 비밀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밀번호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숫자, 밑줄 같은 다양한 기호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패턴은 가장 눈에 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보드를 사용한다면 패턴은 쉽게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핀 코드는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휴대폰에서는 17자 미만이어야 하고 보통 16자까지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핀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정말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1, 2, 3, 4, 5, 6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하는 것과 같은 핀코드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이 핀코드는 매우 안전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제 핀이 설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안전한 핀을 만드세요. 완료를 클릭하면 여기서 휴대폰이 잠겨 있을 때 잠금 화면에 무엇을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금 해제 시에만 민감한 내용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을 때 잠금 화면에서 모든 알림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는지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알림을 보려면 휴대폰을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완료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얼굴 및 지문인식 잠금 해제 설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든 핀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제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위해 여기에서 설정을 클릭하면 되고 잠금 화면 건너뛰기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옵션과 들어서 잠금 해제를 사용했습니다. 즉 휴대폰을 들어서 화면을 보면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두 옵션 모두 괜찮지만 두 번째 옵션이 조금 덜 안전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이 카메라에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 밖에서 빠르게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30초 정도 아니면 그보다도 짧았습니다. 이제 지문 인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센서를 찾아야 합니다. 센서는 바로 여기 있고 이제 센서를 터치하면 됩니다. 진동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동이 느껴지면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대야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등록되었으니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을 잠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지문 잠금을 눌러 보겠습니다. 얼굴 인식도요. 한번 볼게요.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빠릅니다. 홈 화면 건너뛰기 옵션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즉시 작동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금 화면이었네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난 방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도난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즉, 누군가 기기를 들고 갑자기 도망가면 기기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망가는 사람이 본인이고 그냥 휴대폰을 어색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잠금 화면을 해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누군가 갑자기 기기를 빼앗아 달아나면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은 끝났고 다음으로 할 일은 구글 지갑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플레이 스토어를 열고 여기서 검색창에 들어가 구글페이를 검색해 봅시다. 이제 구글 지갑으로 이동해서 설치를 클릭한 다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열기를 클릭해 봅시다.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기기에 추가하게 됩니다. 지갑 보기 뷰 월렛을 클릭하고 구글 지갑이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 줍시다. 이제 여기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결제 카드, 교통카드, 멤버십 카드, 기프트 카드, 심지어 사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해서 지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죠? 여기에는 멤버십 프로그램과 클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항목이 없더라도 정상입니다. 이제 플러스를 클릭하고 결제를 원한다면 맨 위에 있는 결제 카드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제 이 카드는 이미 제 지갑에 저장되어 있지만 실물 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클릭하면 여기서 카드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시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료일과 보안 코드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카드도 스캔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스캔을 클릭하면 됩니다. 카드를 프레임에 맞춰서 놓기만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카드가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설정해야 하는 부분, 바로 위쪽에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글 지갑을 설정한 후에는 설정으로 이동해서 그 안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배터리 설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배터리가 낭비되지 않고 성능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가 오래 지속되도록 할 거고, 네, 우선 배터리 세이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세이버를 선택해서 시스템을 최적화하거나 기본적으로 시스템 기능을 제한해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지 네트워크를 직접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앱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필수 앱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라서 우리는 그 앱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필수 앱들은 최대 배터리 세이버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앱들입니다. 물론 페이스북 같은 앱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최대 배터리 세이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표준 배터리 세이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과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90%에서 배터리 세이버를 끄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할 때마다 배터리 세이버가 90%에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배터리 수준을 설정해서 배터리 세이버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비활성 상태에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꼭 활성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최적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터리 사용량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관적이며 직접 확인됩니다. 배터리가 몇 시간 동안 사용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능을 꼭 켜두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동 일정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충전을 80%로 제한할 특정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일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우리의 충전 패턴과 휴대폰 사용 시간을 학습해서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전을 관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충전 부스트는 말 그대로라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충전 부스트를 켜면 휴대폰이 안전하게 충전 속도를 높여서 최적화된 충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기기가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고속 충전과 비슷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블에 오래 연결해 둘 필요 없이 더 빨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귀찮은 백그라운드 앱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부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도록 허용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앱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전력 공유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라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기로 다른 기기를 충전하고 있으니 정말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느린 충전, 알림, 그리고 적응형 배터리를 꼭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의 배터리 사용을 제한해 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컨트롤 센터로 스크롤하면 언제든지 퍼센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에 공간만 차지하니까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정보가 있는데 기본 충전 사이클, 배터리 건강 상태, 그리고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 휴대폰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남기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